반갑습니다. 귀한 분과 귀중한 이야기를 담는 귀한 담소 귀담, 저는 진행을 맡은 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난 아니메 설명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설명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설명회보다는 이게 네. 토론회 장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뭐 설명을 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냥 사실 뭐 성격을 보여주기 급급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특별히 위치가 바뀌었죠. 일단 지난번에 보통은 저희가 회의실에서 똑같은 책상에서 지금 한 10화 정도 촬영을 했고 오늘은 또 특별한 공간에서 그렇죠. 특별한 공간에서 좀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뭐 공간 소개를 좀 드리면 반지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1층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공간은 사실 디자이너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 보통 여기는 휴게실인데 오늘은 특별히 저 공간 안쪽에 원래는 부스를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미리 여기서 촬영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공간? 확실히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거기 이렇게 마주 보고 있거나 그렇죠.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전형적인 앵글과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훨씬 다채롭다. 다채롭게 이렇게 먹고 그죠? 그렇죠. 일부러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원래는 맥주 한잔 하면서 하려 했는데 그렇죠. 또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앞서서 뭐 사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분들을 모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뭐 애정하는 거죠. 이 장르를 애정하고 또 뭐 그냥 각자 취향을 공유하는 시간 정도로 마음만은 전문가 못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마음만은 전문가 못지 않아요. 취미죠, 취미. 취미. 엄청난 취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취향을 좀 공유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축구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요 씬으로 조금 더 관심을 또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스포츠라. 그렇죠.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축구 설명회 아닌 축구 이제 명언 16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워낙 화려한 또 구단별 역사도 있고 화려한 슈퍼스타들도 많고 그렇다 보면은 또 명언들도 많기 나름이고 그래서 그 수많은 명언뿐만 아니라 또 해당 선수들 또 설명도 해주시고 해당 구단 역사도 읊을 수 있으면은 같이 좋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일단 그 맨체스터 시티, 그렇죠. 맨체스터 시티를 응원하고 있는 안성현 이사님 모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토트넘, 그 중에서도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는 임지상 디자이너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좀 보이죠? 화려해요. 유일라 보이네요.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좋죠. 저는 또 강하게 즐기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골키퍼. 또 유니폼도 이렇게 입고 있다. 돈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원래 또 축구 팟캐스트를 또 진행을 또 했던 경력이 있으신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닌가 오늘은. 맞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주력으로 또 플레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장동현 PD님까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언 월드컵 시작을 좀 해볼 텐데 그것과 더불어서 축구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은 왜 그 구단을 응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축구를 입문하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구단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까 시작하기 앞서서 왜 축구를 보고 있으며 어떻게 축구를 보게 됐는지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먼저 하면 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오늘 뭐 발언의 80%가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네. 저는 사실 축구를 왜 좋아하게 됐냐를 얘기하려면 유년 시절까지 가야 돼요. 기네. 그래서 짧게 치자면 저희 아버지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셔서 축구 심판 자격증도 있을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세요. 진지하게. 그래서 저와 저의 친형을 선수 코스를 이렇게 보내려고 잠깐 갔었죠. 형은 그래도 좀 오래 했고 저는 6살부터 7살까지만 했어요. 1년 정도? 성장통 이슈로? 성장통 이슈로? 어떻게 보면 인절이죠, 그것도. 인절이 그러네. 이슈로 해가지고 조금 일찍 관뒀지만 축구를 제일 좋아하게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접했다 보니까. 보통 억지로 이제 보통 시키게 되면 반감 살 때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도 지금까지 애정하는 거는 뭐 어떤 특정한 뭐 매력 포인트가 있었나요? 일단은 재밌었다. 볼 차고 노는 것에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매력적인 선수들과 그런 낭만 축구 안에서의 낭만을 또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축구를 이렇게 하고 있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네. 뭐 풋살 같은 걸 하고 그렇죠. 풋살도 하고 제가 좀 무릎에 진짜 또 인저리가 있어서 그때는 성장통 이슈였고 이건 네. 진짜 인저리. 이거는 뭐 나이가 들면서 오는 건가요? 네, 약간 그런 거. 에이징 커브. 그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 있죠. 아 그렇죠. 네, 그 무릎장 선수가 맞았어. 그 이유가 자기 재능보다 신체가 그 못 버텨준 거예요. 맞아. 네. 그렇다더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신체가 그 퍼포먼스를 견디지 못했다. 그렇죠. 저희 이 퍼포먼스를 신체가 견디지 못해서 네. 좀 일찌감치 좀 은퇴를 하게 됐고. 장나우두. 아니 뭐 데뷔를 하셨었어요? 마음만은 이제 데뷔했다. 마음만은 국대다. 국대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에버튼을 어떻게 또 응원하게 됐냐. 길겠어요. 네, 저 요건 축구 응원하게 된 얘기, 그 축구를 좋아하게 된 얘기고. 에버튼을 응원하게 된 거는 이제 군대 전역할 즈음에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을 FM. 네, 그것을 시작을 했죠. 근데 휴가 나와서 딱히 할 게 없어서 FM을 밤새 하면서 그때 처음 선택한 팀이 에버튼이었고 에버튼 안에 이제 많은 선수들을 눈에 익혔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제 축구를 봐도 에버튼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동한 거예요. 게임을 게임을 하기 하다가. 마련이고. 네. 그래서 한 본격적으로 에버튼을 응원하기 시작한 건 한 15년도부터였고 팬카페 가입해서 막 활동하고 한 거는 19년도부터였다. 네. 뭐 역사가 깊어요. 보통은 이제 해외 축구를 보통 보는 경로가 그 뭐 해버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지성 선수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렇죠. 거기 뛰게 되면서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새벽에 네. 축구를 보게 됐는데 또 뭐 그냥 FM 하다가 네, 저 FM 하다가 뭐 특별한 이제 경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게임에서 네, 게임하다가 이번에 또 해버지가 아버지로 그냥 승격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 네, 축구 아버지 한국 축구의 아버지가 되셨다. 한국 축구의 아버지. 그렇죠. 등남을 하신 게 아니고 승격. 승격.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토트넘 또 심지어 이제 손흥민 팬으로 특정되죠. 그렇죠. 어떠십니까? 저는 국내 선수들이 이제 EPL로 갔을 때, 그러니까 해버지 박지성님부터 해가지고 그 뭐 기성용 선수님 그렇죠. 뭐 해가지고 그 국내 선수분들이 넘어간 그 EPL 경기를 거의 다 챙겨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특정 팀을 좋아하기보다는 국내 선수들을 좋아하는 거라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되게 오래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팬이 된 거예요. 그 FM 하듯이 또 마음이 동했구나. 맞아. 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적 시장이라든지 상대 팀의 선수들은 어떻고 이런 거에 더 재미가 들리더니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동현님과 같이 그 FM 게임에 미쳐가지고 손흥민 선수 한번 우승시켜보자 하면서 막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다른 팀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우승도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눈 떠보니까 한 몇백 시간 몇천 시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 토트넘 우승 못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잠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토트넘 빼와서라도 우승시키겠다고. 그렇다.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못 다 이룬 꿈을 또 게임에서나마 그죠.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이 아무래도 토트넘 쪽으로 그죠. 아무래도 또 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뭐 해외 축구뿐만이 아니라 K리그도 또 K리그를 그래도 가능하면 챙겨보려고 하고 있고 한 번 정도는 직관을 좀 한 달에 한 번은 가려고 그랬었는데 폭염 이슈로 폭염 이슈로 그러면 좀 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또 마지막 같은 경우는 또 이분도 화려해요. 왜냐하면 그 게임도 이분이 보통 게임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피파에서도 일가견이 있고 권위자죠. 뭐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아니요, 증명할 길은 많죠. 제가 오늘도 옛날 그 클라우드를 뒤지는데 그 제가 그 세계 랭킹 7위 했던 그게 딱 있더라. 내가 찍었거든 고등학생 때. 세계 랭킹 7위. 그래서 데뷔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프로와 그 일반인의 끝은 또 천지 차이 벽이다. 사실 벽이 또 있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권위자. 그리고 또 이분도 뭐 토트넘을 좀 보다가 사실 좀 이제 맨시티. 그렇죠. 저는 맨시티 맨시티를 원하고 있고. 저도 어떻게 축구를 어떻게 입문했냐. 그러면 사실상 해버지가 맞죠. 이거는 맞아요. 저는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진짜 해버지님께서 메뉴에서 활약을 막 뉴스가 막 나니까 그 어릴 때죠 저희가 굉장히 맞아. 그 축구를 봤죠. 근데
축구가 너무 매력적인, 너무 재밌었어. 그 축구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박지성이 좋아서 봤는데 축구의 매력에 푹 빠졌죠. 저는 막 탐구까지 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아, 축구가 왜 재밌을까? 매일 똑같은 경기, 그 똑같은 룰에 하는 거고. 맞아. 이게 뭐 내 하나 연고 없고 내 뭐 디득대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 내가 심장이 뛰고 내 전율이 오고. 네. 전율이 오고 이게 왜 재밌을까? 이거 뭐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 생각도 해봤었고 그 어떤 그 해버지의 영향력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갔고 그 관심이 축구 게임까지 갔고 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직접 하는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진짜 순전히 이거 시청한 자로서의 팬인데 그래서 게임까지 갔고 그 게임이 또 이어지 오다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축구를 계속 좋아졌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논란이 있겠으나 이왕 볼 거 세계 1등 수준의 리그를 보자. 네, 그래서 그게 재밌긴 하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1등 리그에 논란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사실 현저히 그 어떤 선수 가치로 보면 그 EPL이 압도적으로 높긴 해서 뭐 저는 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수준이 제일 높은 걸 보자. 그래서 EPL을 쭉 봤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실 여탈 팬이 없긴 했죠 팀이. 왜냐면 내가 뭐 어디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분과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도 뭐 저희 어떻게 보면 한국 선수분들이 EPL에 가서 뛰었을 때 뭐 관심이 갔는데 저는 그것만으로 그 팀 응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명분이 좀 왜냐면 오히려 냉정해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이 팀까지 가는 거는 오히려 그게 저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축구를 재밌게 봤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한 선수를 알게 되죠. 케빈. 미드의 어떤 중원의 총사령관. 총사령관. 정말 어떤 리더십 있는 어떤 위대한 분이죠. 케빈에 대한 관심이고. 그러니까 사람부터 가긴 갔네. 근데 하여튼 케빈에 관심이 가고 또 맨시티 축구를 너무 잘해서 1등을 하다 보니 이왕 하는 거 1등 리그를 보고 1등 팀의 팬이 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또 반하는 또 어떻게 보면 반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반하죠. 조금 이제 그 거리가 좀 있는 또 에버튼 중에 아까도 뭐 특정한 선수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지. 저는 사실 팀으로서 좋아하는 게 사실 크고요. 왜냐하면 그 게임 자체가 제가 그 팀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팀을 좋아해서 그 팬을 하게 된 케이스고 사실 뭐 지금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누가 있냐 그러면 픽포드이지 않을까? 또 유니폼도 있고 잘해요. 픽포드가 잘한다. 잉글랜드 넘버원. 그렇죠. 맞아요. 뭐 아스날에 저기 램스데일 같은 애들이 있어도 국대로 차출되니까. 그렇죠. 국대로 같이 이렇게 세 명이 차출이 돼도 램스데일, 닉포프, 픽포드 이렇게 세 명이 차출이 돼도 픽포드가 부동의 주전이다. 램스데일 잘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픽포드가 주전이다. 그러니까 친구 잘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성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애정하는 선수가 뭐 한국 선수가 되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를 제일 우선이라고 둬야겠죠. 그렇게 되고 토트넘 내에서는 원래 케인 선수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으로 가셨으니까 이제는 아마 그러면 로메로 선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로메로. 되게 맨 처음에는 저 선수 뭐지 왜 이렇게 뭔가 속된 말로 싸가지 없이 한석경 해야 남미권이라서 되게 터프합니다. 태클 그냥 막 걸고 누군가를 담가버릴 정도로 멋있는데 아니 가만히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오히려 수비적인 전체 운영에서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부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확실히 이제 뭐 축구에 이제 애정이 있으니까 경기에 몰입을 해버리니까 또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고. 센터백 중에 성격 안 좋으신 분들 꽤 많아요. 맞아요. 페페 그렇지. 페페 얼마나 잘해. 이번에 저 유로에서 미쳤거든요. 진짜 와. 아직도 뛰고 계세요? 그 노장에다 유로 캐리 정말 잘했어요 진짜. 맞아요. 또 벌써 뜨거워졌는데 그러면 저기 넘어가서 이제 본론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축구 선수 명언 월드컵 16강을 준비를 했고 사실 128강까지 있긴 합니다만 이거를 하다 보면은 사실 해가 지고 또 집에 가는 시간에 또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16강 정도로 담백하게 이제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대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넬 메시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폴 스콜스 땀에 젖은 유니폼 그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전부다. 이런 멘트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스콜스는 좀 아쉽네요. 네. 뭐땀 집안 흘리나? 땀은 좀 비약을 하면 저도 흘리고요. 조금이라도 더우면 같이 뛰는 모든 선수들 다 같이 흘리는 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는 조금 명언을 하려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이 저렇게 들어간 거 아닌가. 결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게 두 선수 다 말이 안 되는 게 스콜스도 이미 퍼거슨 경이 인정한 천재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당시 메뉴 경기를 보면은 스콜스가 땀이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쉽게 경기를 그리고 유독 네. 또 땀이 잘 안 나는 것처럼 생기신 그래요. 분이긴 해요. 좀 창백해요 지금. 맞아요. 지금도 뽀송뽀송한 것 같은데. 한골 넣고 하는 걸까요? 방금 샤워하고 나온 느낌이에요. 시원하게. 이제 축구 한번 해보려고.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그럼 반면에 뭐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럭키비키 세대를 관통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럭키비키 메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메시가 그 신장 때문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저게 굉장한 걸림돌이 될 거다. 네, 드리블만 잘 치면 뭐하냐. 그렇죠. 신체적인 밸런스가 안 좋으면 이건 살아남기 힘들다. 피지컬이 약하게 또 보이고. 허나 유로 우승, 유로란다. 코파 아메리카 우승하고 월드컵 우승하고 또 다시 코파 아메리카 우승하는 고트의 그 대기록들을 다 갖는 현역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를 부정하기 좀 쉽지 않다. 저거 결승까지 좀 올라갈 거라고. 그렇죠. 이번 실력으로 말을 따지면 무조건 그냥 이제 결승에서 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요거는 비교적 이지하지 않았나. 네, 그렇죠. 뭐 대진이 운이 안 좋긴 했어. 아니야. 스콜스는 32강 가도 그냥 떨어져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너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말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땀이 젖으니까 굳이 내가 볼 땐 전부 다. 땀이 안 젖으니까 오히려 저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메시가 그 다음 대진으로 이해 없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진이고요. 푸열. 힘든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피를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모든 것을 이룰 때가 아닌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이다. 조금 길어요. 조금 명언이. 긴데. 그러니까 명언인데. 왜냐면 한국말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탈리아로 하시겠죠? 그렇겠죠. 이탈리아 선수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나 본데. 두 분도 뭐 실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 뭐 이제 말할 이거는 그렇죠. 사실 레전드 오브 레전드. 네. 피를로 레전드 썰이 하나 있어요. 뭐죠? 켈빈 플리스 보아탱이라는 선수가 네. AC 밀란에서 뛸 때의 썰인데 피를로 그 켈빈 플리스 보아탱은 오른쪽 윙을 이나 왼쪽 윙을 좀 윙 포워드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볼을 달라. 그래서 막 피를로한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는데 피를로가 멀리 있으니까 다른 선수 시켜서 닥치라고 이야기를 전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켈빈 플리스가 좀 의아한 거죠. 왜 나한테 닥치라고 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볼을 줘야 내가 골을 넣지 않겠냐 했는데 피를로가 했던 얘기가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상대팀 다 한다. 볼은 내가 줘. 라고 해서 너랑 떨지 마라. 그렇죠. 좀 기다려라. 볼은 내가 준다. 라고 해서 보아탱이 그 피를로가 그렇게 얘기하면 납득해야지. 그렇게 넘어갔다고. 또 명성이 또 자자한 분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닥쳐라. 이야기를 전해서 귀를 의심. 뭐라고? 그랬대요. 왜 닥치려 그러지? 그렇게. 또 뭐 피로 선생님 또 이제 유명한 또 설 하나 있잖아요. 뭐죠? 피를로요? 네. 박지성이 선수. 화장실까지 따라오겠다. 침대까지 따라오겠다. 그런가요? 치를 떨었던 그때. 치를 떨었던. 그만큼 견제할 만한 선수였으니까. 포거슨이 그렇게 지시를 했겠죠. 운동장에서 지워라. 맞아. 근데 또 푸열도 또 선수로서의 이 헌신은 말도 못합니다. 엄청나죠. 헌신적인 플레이가. 그 푸열 뭐 하이라이트 같은 거 보면 골키퍼 대신 골대 들어서 어깨로 이렇게 막아서 할 수가 없다. 막 이게 싸대기 맞아도 그렇죠. 참거든요. 홍아우진이가 대신 뛰어와. 뛰어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다. 그리고 피케가 이제 관중석에서 나온 라이터 맞고 라이터 들고 이렇게 막 누가 던졌냐고 할 때 손에서 뺏어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경기 집중하라고. 그리고 춤추려고 할 때 그렇죠. 역시 진짜 성실의 아이콘이다. 어머니예요? 머리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어머니예요. 멘트도 참 주옥 같죠. 맞아요. 힘든가 오늘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또 푸율 선수가 예. 이제 수비수 치고는 키가 작은 편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공간 선점이랑 예. 그 태클 그렇죠. 선수한테 공을 뺏어온 능력이 엄청 탁월했어요. 그래서 딱 월요일 느낌도 살짝 있죠. 네. 그렇죠. 네. 저번에 매일 뛰셨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도 기만이네. 거의 뭐 기만 월드컵. 나는 그냥 명언이면 나는 매일 뛰었다. 근데 너는 걸을래? 청명으로. 그러면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 또 피키가 눈치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장의 품격을 좀 가지고 있고 부요는 그래서 뭐 이름이 이제 명언이 담백하죠. 네, 그렇게 그렇죠. 뭐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사실 명언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렇죠. 제가 피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제가 이탈리아 선수들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축구를 센터백으로 시작해서 아직도 센터백을 보고 있어서 이탈리아에 좋은 수비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수비 명가죠, 명가. 그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수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체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 선수들을 되게 좋아라 하고 한데 이거는 칼레스 푸요를 이기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질문 얼마나 배려가 있어요. 힘든가 먼저 물어보잖아요. 명언인데, 그렇죠. 명언인데 질문으로 시작하죠. 얼마나 이거 이타적이에요. 역시 실력 실력 만 한마디에 또 그런 또 매너들이 보이고 실력은 독보적이지. 공교롭게 또 바르셀로나 선수가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됐네요. 그러네. 그렇네요. 역시 또 이게 또 잘하는 팀이 또 말도 잘하고. 그렇죠. 저때 바르셀로나는 근본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필로 선생님 맛있긴 한데 조금 길어. 나중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푸요리 다음 대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대진이고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분이 물론 선수 생활을 하셨지만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또 에릭 칸토나 이것도 또 유명하신 분인데 미친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보다 세상을 많이 변화시킨다. 이거는 뭐 거의 스티브 잡스예요. 생긴 것도 약간 좀 그러네. 펩 감독 제가 눈도 못 쳐다보겠어요. 누구시거든요. 미안한 게 아닙니다. 미안한 게 아니고 제가 진짜 이게 존경해. 왜냐면 다큐멘터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가 재밌는 게 물론 플레이어들도 재밌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술이랄까요. 어떤 이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나 재밌어요. 전술이 그렇게 많고 이적 시장 얼마나 활발하고 이 선수를 어떻게 등용하느냐. 아무리 잘하는 선수가 자기한테 안 맞는 팀에 가버리면 죽 쓰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근데 펩 감독님께서 유소년도 잘 키우고 유망주도 필포든 데려왔죠. 이번에 리코 루이스도 너무 잘하죠. 잘 컸죠. 그 훈련도 너무 재밌게 너무 유쾌해 사람이 스페인 사람 같더라.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약간 밝은 에너지가 많으신 분. 그러니까요. 개구장이더라. 하여튼 그래서 리스펙이 된다. 이 명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팬심으로 가버렸네. 뭐 좋죠. 또 뭐 에릭 칸토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 칸토나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네. 이분이 유명한 게 이제 관중석에 이제 드롭킥을 날렸다. 그렇죠. 쿵쿵킥. 그래서 미친 사람인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글귀만 봤을 때 그래 저 말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저건 그냥 자기 변호에 가깝다. 행동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자기 변호다. 직후인가요? 그 쿵쿵킥하고 쿵쿵킥 한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를 상상하고 저걸 보면 자기 변호에 가깝고 근데 저는 말을 자체는 저게 더 끌리거든요. 저도 미친 사람이 이성생활보다 생활 많이 변화시킨다. 칸토나는 진짜 미친 사람이긴 했죠. 맞아요. 진짜 미친 골도 잘 찾고 저 카라도 사실 카라를 세우는 유니폼이 아니라 이렇게 접어놓는 유니폼인데 자기만의 그 쪽으로 이렇게 했다. 근데 또 잘 했으니까 드롭킥 날리고 날아갔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자기 변호 한 소리가 명언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모이킨이랑 또 합을 맞췄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둘 다 한승진 하는데 그러니까요. 맨유를 함부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이게 맨체스터 더비에 그러네요. 레전드들이.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선택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저는 칸토나 쪽이에요. 칸토나. 그래요? 칸토나 쪽. 좀 갈라지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아니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바꿔야 주변에서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본인 동지 점검해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딱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말을 하는데 내 말을 하는 이유는 나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뭘 해야 할지는 니들이 제일 잘한다. 그 봐봐 행동이 관통하잖아요.
감동하잖아요. 네. 네. 네 자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해라. 네, 나는 돈 많이 줘서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잔소리 백날 해봐야. 그러니까 왜냐면 직전이니까 훈련 때까지는 예. 내가 하는데 선수 필드 안에서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죠. 예, 뭐 그런 말씀이셨지 않을까. 뭐 도마주니까 난 하여튼 뭐 그것도 유쾌하게 풀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을 또 하셨던 그래서 것 같고. 그거 너무 가슴 울렸어요. 네. 저는 칸토나가 저 멘트가 굉장히 계몽주의적이다. 계몽주의적이다. 축구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약간 과르디올라는 자기 할 일 하면서 이제 선수들을 다독였다면 저거는 범세계적으로 많은 전 인류에게 전 인류에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에 가깝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이라서 조금 더 그렇죠. 의식을 그렇죠. 거기 키드 정신이. 그렇죠. 그런 멘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것만한 명언이 없다 지금. 그렇죠. 그럼 지금 1대1의 상황인데 지상님이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는 펩 쪽으로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그 펩은 전술적으로 너무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 완고해서 선수들을 자유롭게 플레잉을 못하도록 그냥 그 자기의 전술 플랜을 아예 맞추거든요. 그러면 선수들과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들을 가지고 되게 뭐 그 마찰이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펩이 그런 걸 되게 잘한대요. 그 내가 너의 플레이를 보니까 너는 딱 이런 플레이가 잘 어울리고 내 플랜 안에서는 이런 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해. 그러면 너가 더 원스텝, 투스텝 더 나아갈 수 있어. 리더네. 완전 그 지도자, 참된 지도자를. 그죠. 선수를 이제 대할 때는 나 자신 조금 내려놓고 이제 오히려 설득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규율에서 좀 설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 행실과 지금 이 멘트가 너무 적절하다. 그죠. 나 자신부터 이제 완고한 고집이 아니라 열릴 때는 또 이렇게 고무적으로 또 설득을 하고.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질라탄을 그렇게 내쳤습니까? 질라탄이 그 당시 굉장히 잘하는 공격수였는데 그렇죠. 내치고 파리를 갔어요. 이게 그 세계 최고의 공격수한테 할 대우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명은 인정 못해요. 사실 바르펠로나 때는 그 약간 펩이 감독을 엄청 오래 하거나 막 그런 시절은 아니었어요. 이제 맨시티에선 좀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제 와서 그 맛을 안 거지. 사이즈 좋고 파워풀한 공격수의 맛을 알고 홀란드를 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그 짤짤이 축구 진짜 싫어요. 티키타카 아니고. 그렇죠. 짤짤이 축구. 너무 싫어요. 졸라탄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바르셀로나면 안 맞아요. 안 그게 이미지라 맞긴 힘이 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죄송한데 그분 잘못이 아니고 지금 뭐 한 대 맞겠습니다. 질라탄님. 축구킥 한 대 맞을 테니까. 안 어울리세요 바르셀로나. 이거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네요. 이거 뭐 바르디올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르디올라가 난리 납니다 이거. 다음 대진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진이고요. 알렉산드로 루카렐리. 내 심장이 시키는 대로 파르마에 남는다. 그다음에 마크 오베르마르스. 포기하면 그 순간 시합 종료다. 야, 이건 거의 뭐 올림픽 정신이에요. 안타깝게도 제가 두 선수 다 잘 몰라요. 루카렐리. 저도 저분 왼쪽 분은 생소하고요. 루카렐리. 오베르마르스는 사실 뭐 오베르마르스 총알의 사나이. 오베르마르스. 그런데 이제 뭐 일단은 명언 월드컵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집중될 수 있겠네요. 사람이 어떻든 간에 네. 멘트에서 울리는 마음을. 좋습니다. 네. 저는 원클럽맨이 축구에서 줄 수 있는 엄청난 낭만적인 요소 중 하나다. 그렇죠. 맞죠. 원클럽. 원클럽맨. 다른 스포츠에서 원클럽맨을 찾는 게 참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실 이제 돈의 논리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프로축구라는 게 프로 스포츠라는 게 그래서 원클럽맨을 찾기가 더더욱 힘든데 저렇게 낭만을 지켜주던 선수들 심장이 시키는 대로 남는 거니까. 그렇죠. 파르마에 남는다. 파르마. 나이가 보여요. 이거 옛날에 세시즌 했거든요. 파르마. 파르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베르마르스 또 엄청난 말을 했어요. 이건데 포기하면 그 순간 시합 중 이거는 몇 번 들어봤던 건데 살면서. 그것도 맞고 좀 뻔하죠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죠. 나 같아도 하겠다. 흔하다. 이게 제가 내 심장이 시킨 대로 파르마에 남겠습니다. 이런 말 쉽게 못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스포츠를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긴 하고 저러게. 그러니까 정신력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골이 나는 순간은 단 3초가 될 수도 있고 5초도 될 수도 있는데 이 정신 상태의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먹게 될 골을 먹히고. 근데 그런
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끝나라는 게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라. 이 어떻게 보면 근본,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의 근본인데 저거는 그렇죠. 그건 맞는데 로맨티스트들을 이기기 쉽진 않다. 심장이니까 또 아는 제가 원클럽맨들은 프란체스코 토티. 원클럽맨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뭐 남았다잖아요. 뒤에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르는 게 남는다. 돈을 더 많이 줬어. 뭐 이렇게 했는데 잘할 수 있는데. 아니요. 프란체스코 토티도 원클럽맨이었고 말디니도 원클럽맨. 뭐 긱스도 원클럽맨이었고. 예, 그분. 그렇죠. 밀러도 원클럽맨이고. 그 FC 서울의 고요한 선수도 원클럽맨이고. 그렇죠. 갑자기 생소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그 선수를 향한 팬들의 마음. 그런 걸 생각하면 그게 좀 루카렐리의 약간 명언이 진짜 명언 마음이 울리고. 그럼 지상님 같은 경우 두 분은 계속 이제 의견이 갈려요. 그렇고 일단 지상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루카렐리인데 왜냐하면은 원클럽맨들은 얼추 포기하면 그 순간 시합 종료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그래서 지니고 있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클럽에서도 이제 그걸 알고 계속 남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아예 그냥 악성 재고면은 이해 가능. 근데 거의 대부분 원클럽맨들은 그 악성 재고는 아니고 클럽 내에서 헌신과 그런 것들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오래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원클럽맨들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루카렐리. 뭐 반박하시나요? 이적을 포기하면 그 순간 선수 생활 종료다. 뭐 이거는 일단은 뭐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루카렐리가 저 말에 공감해요. 그렇죠. 하시나요? 안녕히 가세요. 뭐 한번 해보실래요? 딱 이제 딱 끝날 타이밍인데 잘 됐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애정하는 선수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구단이나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이따가. 램파드 드록바 시절에 첼시. 근본 시절. 그때는 풀타임을 다 봤죠 저는. 어떤 시절이 있었어요. 드록바, 램파드, 존 테리 이어진. 존 테리. 그렇죠. 코어라인. 근본 라인이긴 해. 그때 펜션 가서 새벽에 틀면 제일 재밌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 시절 축구 베스트 장면. 그게 그때 스포 TV가 그 미리 보기로 짝감 나오다가 갔다 오면 돼. 그렇게 또 저희끼리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서 너무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루카렐리가 다음 대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켄바우어가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요거 말씀이셨군요. 또 뭐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유명하시죠. 카시아스. 나는 실점을 막는 게 아니라 팀의 패배를 막는 것이다. 이거 멋있네를 하고 있습니다. 키가 너무 어렵네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축구에서 골키퍼라는 포지션 굉장히 특별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렇죠. 팀에 한 자리밖에 없는 포지션이고 혼자 손을 쓰고 그렇죠. 혼자 손을 쓰죠. 아무튼 이 선수가 그리고 또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축구 안에서의 특별함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런 멘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골키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멘트다. 이거는 뭐 아무나 못한다. 하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다른 있고. 스포츠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래서 축구 명언이라는 거 봤을 때 카시아스 쪽이 확실히 더 명언에 가깝다. 특수성을 또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베켄바우어 쪽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도 카시아스로 가겠습니다. 저도 카시아스겠네요. 왜냐면 베켄바우어 씨, 어떻게 보면 결국 팀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뭐 이기는 자가 뭐 이거 사실 뭐 흔한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화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승자가 정이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건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팀의 패배를 막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기 뭐 몇 골 먹혔니 이거 기록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나의 팀의 패배를 막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게 만약에 자가 아니라 팀이었으면은 좀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팀 위닝 멘탈리티잖아요. 골키퍼여서도 인정이 가는 게 만약에 반대로 공격수가 나는 득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의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패배를 생각하기 마련이고 이 자리.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카시아스가 이거 좀 쉽게 다음 대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얘기고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하죠. 네, 기성용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 이건 나갈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나갈 수 있죠. 저거는 네. 많이 밈화돼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토니 아담스는 셔츠의 앞에 있는 이름을 위해 뛰어라. 그러면 언젠가 사람들은 셔츠 뒤에 있는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깁니다. 네, 길어요. 네. 그래서 다 읽기도 좀 버거워요. 네. 이거 네. 스폰서들 보시면 안 좋아하시겠네요. 아 그렇네요. 네. 네. 아니네. 셔츠 앞에 있는 이름을 위해 뛰어라. 이거 아무래도 언젠가? 그 위해서. 그 말이에요. 나는 셔츠 앞이면 약간 스폰서를 말하는 줄 알았어. 나 구단을 생각해서 뛰게 되면 결국에는 네 이름이 유명해질 것이다. 아닌가? 그 성현님 말이 맞나 봐요. 셔츠 앞에 있는 이 네. 엠블럼을 위해서 뛰라는 그렇죠. 말이죠. 엠블럼을 위해서. 이 구단에 헌신하면 결국에는 너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말이긴 이야기를 하네. 하는 거고. 이렇게 말을 좀 줄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운영하시는 생각이- 분이 예. 이건 정확하겠네. 그러니까요. 이건 뭐 조금 뭐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명언으로 좀 하기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요거는 확실하죠. 그렇죠. 네. 요거는 출처가 기성용 선수가 네. 아닌,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인 걸 몰라도 네. 사람들이 아는 명언이다. 그렇죠. 네. 요거는 결승갑이다. 메시랑 그렇죠. 기성용이 결승에서 만날 것 같다. 미리 점쳐보자면 점쳐보자면 충분한 대전이 될 것 같고.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 네, 뭐 조금 이게 답답하다는 거.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볼까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제 다음 대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진이 되겠고 또 한국 선수가 나왔어요. 박주영. 닮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파브레가스. 연봉 3배 줘도 맨유는 아닌가. 네. 약간 예능 대셔 있네요. 살짝. 그렇죠. 또 뭐 이게 둘 다 뜻하는 바가 좀 보여요. 맞아. 관통한다 생각합니다. 네. 닮고 싶은 어떠십니까? 사람, 되고 싶은 사람. 박주영 선수는 뭐 저희 처음 데뷔했을 때 네.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맞아요. 선수기 때문에 예, 엄청난 선수였죠. 저게 어떤 시기에 했던 인터뷰인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짱이다. 결국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라는 나를 자신감을 넣는다. 이렇게 갖고 선수로서 가져야 될 애티튜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본인 개성도 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세스크가 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뭐 말을 못 얹겠어요. 사실. 이게 또 생각보다 해외 축구나 국내 네. 축구나 축구 네. 팬분들이 그렇죠. 많이 좀 예민한 네, 예민한 소재 부분이어서 네. 그런데 저는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파브레가스가 이거 멘트가 확실하긴 아, 하죠. 예. 세미도 맨유는 안 간다니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사연이 느껴지죠. 있나요? 특정 사건이나? 글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싫었나 봐요. 네. 뭐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왜냐면 있겠어요. 맨시티도 아니었고, 네. 뭐 물론 B클럽 네. 내에서 이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종종일 때가 있는데 그렇죠. 아마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 싶어서. 그렇지 않을 것 아스날의 연고지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런던에 있고 싶어서. 네. 그리고 아스날하고 네. 맨유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 과거 때 이제 퍼거슨 감독이 있고 벵거 네. 감독이 있을 때 그 두 분부터가 엄청 라이벌리티가 심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옷은 지금 첼시 유니폼을 해서 손가락 3개를 펼치고 있는 네. 모습으로 네. 돼 있긴 한데 네. 아스날 때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 그렇죠. 네. 약간 아스날 얘기일 것 같은 느낌이 네, 맞아요. 네. 뭐 어찌됐건 임팩트로 보자면 연봉 3배 줘도 맨유는 안 가. 약간 기사 제목처럼 났어요 명언이. 네. 네, 그래서 일단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다음 대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없어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16강 대진이 될 것 같고 로베르토 카를로스 대 데이비드 베컴인데 나는 비록 작지만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체력과 스피드가 있다. 저 허벅지 보세요. 야. 돌입니다. 네, 그렇고 베컴은 불가능. 또 약간 물음표 캐치 맞고 나서 그거 캔낫 이렇게 날카다들의 이렇게 하나요? 핑계에 불과하다. 둘 다 약간 강한 멘트들을 또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베컴 다큐를 봤을 때 예. 네, 감명 깊게 봤는데 맞아요. 다큐를 봤을 때 베컴의 그 행보를 보고 저 명언을 보니까 네. 저거는 얘기할 사람이 했다. 맞아요. 네, 진짜로 불모지인 그 미국 축구에 가서 거의 뭐 K리그보다도 저변이 이게 갖춰져 있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서 미국 축구가요? MLS가 그죠. 네, 그 당시에는. 왜 가냐 도대체 라고 했지만
자기는 도전을 했고 거기서 사업적인 수완을 어느 정도 발견했으며 네, 심지어 MLS에 지금 인터 마이애미 네. 구단주로 활약하면서 메시 영입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업적인 규모도 키울 수가 있었다. 네. 사업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뭐 아니라고 보긴 좀 힘들기도 네. 하고 그 다큐에서 보면은 맞아. 엄청 이렇게 막 할리우드 스타들이랑 파티를 하고 네. 불모지에 가서 개척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축구적으로는 축구적으로는. 불모지였고 그리고 다큐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엄청난 애처가셔서 맞아요. 아, 네. 애처가시죠. 네, 빅토리아. 빅토리아가 원하는 바대로 좀 해줬죠. 그렇죠. 사실 스페인 갔을 때 빅토리아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네. 그렇더라. 네, 그렇습니다. 또 많은 역경들이 많았고 네. 뭐 그것들은 실제로 일반인이 견디기 너무 힘든 그렇죠. 네. 그런 스트레스도 이제 견디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네. 핑계다. 그렇죠. 뭐 얘기를 할 자격이 있으신 네. 분인 것 같고. 러브 스토리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 둘에 대한 맨유일 때부터 해서. 네. 근데 저는 카를로스로 갈 것 같아요. 작지만 실컷 이제 베컴 얘기를 했죠. 그렇죠. 베컴도 리스펙은 하는데 네. 고르라 그러면 카를로스로 갈 것 카를로스. 같아요. 카를로스가 사실 진짜 반박 불가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두 선수 다 이제 레알에서 이제 동기로 그렇죠. 뛰었던 맞아요. 갈락티코 네. 그 선수거든요. 저 허벅지가 그렇죠. 개인 나오는 허벅지가 아니기 때문에 맞네. 그 시절이네. 지주 있고. 네, 맞아요. 레알 올 거야? 네, 그렇죠. 챔스에서 만나가지고 레알 올 거야? 이렇게. 네. 지단의 제이 와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베컴의 말은 빅토리아를 꼬실 때 그때랑 이렇게 봐도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컴 거기서 봤을 때도 네. 나는 빅토리아랑 사귈 거야. 그렇죠. 일단 말을 하죠. 네. 맞아. 맞아. 그리고 막 퍽슨이 너 절대 만나러 가지 마라 했는데 아니야 하고 그냥 가가지고 또 뭐 잘 돼가지고 불가능이란 없다. 약간 그 베컴의 일생을 보면은 약간 관통하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조금 해보자면 그 이제 동현님 같은 경우에는 카를로스 그리고 지장님 같은 경우에는 베컴인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캐스팅 보트가 하나가 남았는데 고민이 길어져요. 네. 그냥 카를로스가 좋아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칼로스는 그냥 자기 소개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내알바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작지만 지지할 필드가 있습니다. 약간 이러면서 1번 이렇게 자소서인데 근데 카를로스가 저 말을 해서 칼로스 같아요. 그래서 고민스러워. 진짜 마초거든요. 아시죠? 그렇죠. 마초라면 브라질리언 그냥 상남자 끝이란 말이야. 카를로스. 카를로스가 그러면 마지막 16강 대진에서 저는 또 캐논 슈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 앵글이 좀 불편해요. 앵글이 애매하게 잘려가지고 요 체력과 스피드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슈팅 빠따가 있다. 캐논 슈터가 있다. 그렇죠. 이러면은 바로 칼로스 같아요. 저는. 너무 이제 그 성실하게 적었어요. 체력과 스피드. 좋습니다. 그러면은 16강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고. 좋습니다. 네. Make me awake, 'cause I can be the link. Let somebody while letting go and I can have my way.